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턴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모 그룹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제 책인 한비자를 다룬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를 중심으로 리더십에 대한 인문학적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추려서 몇 회에 걸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비자는 뭐 이런 거죠. 법과 사상가, 한비자, 이사, 상황 이렇게 세 세트로 많이 배우죠. 그리고 법가는 심상필벌, 그래서 상당히 좀 엄격하고 좀 카리스마 있는 이런 사상가다. 그리고 그 법과 사상을 반영한 것이 진시황이고 강력한 왕권 뭐 이런 식으로만 아주 피상적으로 알았다가 한비자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애라고 이제 느끼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하버드 협상론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협상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협상론 강의를 꽤 오래 했었어요. 근데 협상론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정평나 있고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하는 하버드 협상론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이제 하버드 협상 좀 아실 텐데 제가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버드 협상론 여전히 지금도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인데 하버드 협상론하고 한비자랑 바로 직결되는 걸 제가 느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하버드 협상론의 되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빙산에서 빙산 위에 보이는 것과 밑에 이렇게 잠복해 있는 것. 이런 그림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잠재의식이다. 그런데 하버드 협상론에서는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을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면 밑에 숨어 있는 것을 인트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포지션은 요구사항, 상대방의 요구사항, 고객의 요구사항, 뭐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수면 밑에 있는 것은 인트레스트, 욕구,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요구사항에 매몰되지 말고 그 사람이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욕구가 뭔지를 파악해라. 왜냐? 욕구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 부피가. 요구사항, 포지션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명중률이 낮은데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욕구, 인트레스트는 훨씬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훨씬 다양한 협상, 그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rich negotiation이라고 해요. rich negotiation. 그게 가능하다. 그럼 요게 뭔지를 제가 사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편의점에 갔는데 손님이 편의점 주인한테 콜라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콜라 주세요. 그런데 요즘 콜라가 잘 안 팔려서 콜라를 받지 않았어요. 자, 없는 상품을 달라고 합니다. 콜라 주세요. 근데 콜라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딜은 이루어지지 않죠. 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버드 협상론적으로의 관점에서 보면 포지션과 인트레스트라고 나눠보는 거예요. 포지션은 콜라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명시적으로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콜라 주세요가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그 요구에 해당하는 상품이 없어요, 지금. 못 팔잖아요. 그런데 포지션에서 인트레스트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구가 뭘까? 이렇게 내려가려 그러면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즉, 왜 콜라 달라 그럴까?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가들은. 그러면은 왜 콜라 달라고 그럴까? 콜라 먹고 싶으니까 콜라 달라고 그러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목이 말라서 보니까 땀도 흘리고 갈증을 풀기 위해서 뭔가 음료가 필요한 거 아닐까? 즉,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재정의, 리디피니션을 하면 콜라 먹고 싶어요가 아니고 나 지금 목이 마른데 툭 튀어나온 게 콜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의 욕구가 갈증을 풀고 싶은 것이라면 대안은 많잖아요. 음료수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증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거를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17차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닦아다 이제 약을 치는 거죠. 약이라고 하는 게 권위의 법칙,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식으로 말하면, 이거 생로병사 비밀, KBS 생로병사 비밀 보니까 17차에 있는 이 성분이, 당비 성분이 그렇게 남자에게 좋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4명은 콜라 없어요? 가버려요. 10명 중에 6명은 그래요? 주세요. 즉 10명 중에 4명은 포지션은 콜라 주세요. 인터레스트는 콜라 먹고 싶어요 였는데, 그것을 17차를 초이스한 6명은 포지션은 콜라 주세요였지만 인터레스트는 갈증이 나는데 툭 튀어나오는 게 광고에서 들은 그 콜라, 그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간단한 얘기 하나만 더 들으면 금방 더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서울에 약국 가면 앞에는 좀 젊은 약사가 있고 뒤에는 오너 약사가 있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직장인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젊은 약사한테 저 펜잘 있어요, 펜잘? 근데 마치 펜잘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약사가 펜잘 없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펜잘 없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던 사장님이 아이고 이러면서 저 손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인은 어젯밤부터 잇몸이 갑자기 너무 아픈데 오늘 하루 종일 회의라서 치과 갈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그 손님의 포지션은 펜잘 주세요였지만 그 사람의 인트레스트는 뭐였습니까? 뭔가 잇몸이 아픈데 이걸 좀 빨리 처치하고 싶다. 잇몸 아픔을, 통증을 처치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다른 약은 또 있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다른 약을 딱 주면서 또 약을 치는 거죠. 첫 번째, 권위의 법칙. 이게 말이죠. 그 서울시 치과의사협회에서 인정해준 약인데요. 두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 잇몸 아프신 분들한테 이거 드리니까 다들 효과 좋다고 하시대요. 자, 이 정도 두 가지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사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교육 시키는 거죠. 그 젊은 약사한테, 야, 니는 펜잘 없다고 그냥 보내묻잖아. 저 사람이 펜잘을 왜 살라 그러겠냐. 어디 아프니까 그런 거잖아. 즉, 너는 왜 그 사람의 포지션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인트레스트에 집중해야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손님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딱 와서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너무나 지금 갈증이 나니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를 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네 고객들은, 우리네 상사는, 내 와이프는, 남편은, 애들은 말이 짧아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뭔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결국 답답한 건 우리니까 도대체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고객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게 하버드 협상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뻔한 얘기 같긴 한데 그렇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무슨 그 협상론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할 때 설득이 왜 힘드냐? 당신이 용기가 많고 똑똑하고 말을 잘해도 힘들다.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힘들다. 즉, 그 사람이 명예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명예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대박 나고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이고, 비참한 놈.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 상대방이 돈에 뭔가 꽂혀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야, 명예가 밥 먹여주냐? 현실 감각 없는 놈으로 찍혀버리고 만다.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겉으로는 되게 명예를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심의, 그 마음의 뜻을 잘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라. 이거 맞는 얘기, 하버드 얘기잖아. 한비자. 에잉?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한번 좀 놀란 거죠. 아니 25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제일 잘 팔리는 하버드 협상론의 되게 핵심 액기스 2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보니까 한비자의 새난편. 새난이 뭐냐? 새자가 우리 선거 유세한다 할 때 그 새자, 말할 새거든요. 난자가 어려울 난. 한비자는 책이 되게 괜찮은 게, 한비자의 주 독자는 군주지만 또 독자는 참모예요.
참모들한테 어이 참모 여러분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리더한테 뭐 얘기 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설득될 것 같죠? No,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리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때 수많은 유세객들이 있었죠. 수많은 유세객들이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초이스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 고국인 요 나라에서밖에 초이스되지 못했던 사람이 공자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하니까 왕들이 쟤는 너무 과격해. 아니 왕이 제대로 못하면 뭐 왕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역성혁명 지금 불순한 놈이야. 아이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군데에서 초이스 받지 못한 사람이 맹자 그런 거잖아요. 실제 그런 유세객들을 보면서 한비자가 이렇게 유세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면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먹힌다 생각하면 절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설득하려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일단 그것부터 파악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그렇게 얘기해야만 된다. 더더구나 네가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무리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친다? 그걸 이렇게 비유를 들죠. 자, 용이란 드래곤, 용이 있는데 용은 사실은 되게 순한 동물이야. 그런데 용 이 밑에 턱 밑에 한자 하나 되는 거꾸로 달린 비늘이 있는데 요 놈을 잘못 건드리면 거꾸로 달린 비늘, 역린 요거를 잘못 건드리면 용은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보통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그게 바로 한비자 세난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그동안 한비자를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었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한비자 세난편에 나오는 것이고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수첩을 보여주면서 조 변호사 내가 최근에 어떤 문장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참 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 그게 이제 이거였었어요. 서로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 내가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상대를 책망하게 되지만 이건 다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책망하는 마음 없이 일이 잘 되어간다. 뭐 부협 상위적 책망, 자위적 사행 뭐 이런 원문이더라고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비유를 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야 이웃집 아들내미는 뭐 저기 필리핀 여행도 보내주고 뭐 어디 한다는데 니는 도대체 뭐 하노 내한테? 이렇게 원망하는 부모. 그 다음에 자식도 솔직히 엄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옆집 쟤는 말이죠. 어릴 때 공부도 제대로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멀쩡하게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난 솔직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즉 피가 통하는 혈육지간이라도 기본적으로 엄마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은 내가 엄마한테 진짜 해준 게 얼만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서로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밭을 일구는 그 밭주인 얘기가 나와요. 자, 밭을 매는데 주인이 일꾼들한테 엄청나게 막 밥도 많이 주고 막 새참을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걸 고맙게 먹고 맛있게 먹으면 이 일하는 사람들은 밭을 더 깊게 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즉 내가 그 일꾼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베풀어 주는 거다. 즉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결국 책망하게 되지만 이거 다 나를 위한 일이야 라고 베풀게 되면 먼 월나라 사람하고도 친하게 된다. 이게 한비자 외저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장님은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참 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띄엄띄엄 알게 된 거죠. 한비자라는 그러기보다는. 근데 이걸 알게 되고 내가 내 수첩에 써놓고 내가 열불날 때마다 펴보면서 그래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다. 그렇게 또 들으면서 이게 한비자라는 책이 꽤나 뭔가 좀 깊이가 있는 책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비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